화려한 날들이 종방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흥미진진하고 쫄깃쫄깃해지네요. 박진석이 고성희를 정선병원에 가두어 정말로 미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텔 복도 끝, 숯불 냄새가 아직 코끝에 붙어있는 것 같은데 고성희의 머릿속은 이제 냄새도 감각도 다 끊긴 상태였어요. 방금 전 주인 아줌마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며 툭 던진 한마디가 고성희의 숨을 찢어놨죠. 아줌마, 오늘 밀린 방세 주신다면서요? 아니, 그게요. 방금 200으로 누가 송금했어요. 내일까지 계셔도 돼요.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200. 그 액수는 딱 도망치지 못하게 묶어두는 돈이에요. 너무 적어서 새 출발도 못하고 너무 절박해서 당장 오늘 밤은 버티게 만드는 돈. 누가 보냈는데요? 아줌마가 핸드폰 화면을 휙 보여줘요. 거기 찍힌 이름 3글자. 박진석. 고성희의 동공이 확 흔들립니다. 손끝이 얼어붙어 핸드폰을 제대로 잡지도 못해요. 그 이름은 남편이기도 하고 지옥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지금 자기 인생을 조용히 조종하는 손 그 자체였으니까요. 고성희가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나 이제 어떡해. 말이 끝나자마자 핸드폰이 울려요. 발신자 박진석. 고성희는 받지도 못하고 끊지도 못합니다. 벨소리가 방 안벽을 긁는 것처럼 계속 울려요. 그러다 화면이 꺼졌다 켜지며 문자 하나가 뜹니다. 방세는 냈다. 이제 조용히 살아.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고 이를 악물어요. 조용히? 내가 조용히 살면 끝나? 그런데 곧바로 또 하나. 말 세면 넌 정신부터 잃게 된다. 그 순간 고성희의 머릿속에 낮게 깔리던 박진석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밖에 우리 소문나게 하면 넌 죽어. 내 귀에 헛들리면 넌 귀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거야. 쓸데없이 로펌 다니지 마. 말 새나오게 하지 마. 고성희는 뒷목이 서늘해지며 벌떡 일어납니다. 정신병원. 그 말이 진짜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고성희는 알아요. 박진석은 사람 하나를 사회에서 지우는 방법을 너무 많이 아는 인간이니까요. 고성희는 급히 가방을 뒤져 녹음 파일을 확인합니다. 그날 박진석이 일부러 헛소리를 섞어 말했던 이유. 근저당 얘기 나오면 딴소리로 돌리고 일부러 이름 타령하고 박진석이 두명 같은 말로 흐려놓고 그게 다 나중에 고성희를 미치광이로 만들 증거였다는 게 이제야 보입니다. 고성희가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려요. 만내 나를 증언자로 못쓰게 하려고. 내 말이 증거가 되면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잖아. 그때 다시 전화가 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 고성희가 떨리는 손으로 받습니다. 고성애 씨? 낯선 남자 목소리. 딱딱하고 감정이 없어요. 저희는 의료지원팀입니다. 보호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뭐요? 최근 고성애 씨가 망상과 피해의식, 충동적 행동을 보인다는 진단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고성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보호자 누구요? 상대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말합니다. 박진석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고성희는 웃음이 나올 뻔해요. 하, 미친 건 나야?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그런데 상대는 웃지도 않고 기계처럼 이어갑니다. 현장 확인을 위해 방문 예정입니다. 안전을 위해 문을 열어주시. 고성희는 전화를 끊고 문 쪽을 바라봅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요. 또각또각. 신발 소리가 아니라 구두 소리. 그리고 무전기 잡음 같은 낮은 소리. 고성희는 순간 깨닫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진짜 실행이에요. 박진석은 겁주기에서 끝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움직이면 끝까지 움직이는 사람이죠. 고성희는 가방을 메고 뒷문으로 뛰쳐나갑니다. 모텔 뒤편 좁은 골목.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바닥은 미끄러워요. 고성희는 택시를 잡으려 뛰는데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고성애 씨. 고성희가 돌아보는 순간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2명이 골목을 막아섭니다. 한 명은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어요. 봉투 겉면에 큼직하게 적힌 글씨. 응급입원 동의서 보호자 박진석. 고성희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말도 안 돼, 나 멀쩡해요.
남자는 아주 담담하게 말해요. 멀쩡한 분들이 제일 먼저 멀쩡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성희가 뒷걸음질 치자 다른 남자가 한 발 더 다가옵니다. 저리 가. 손대지 마. 고성희가 소리치는데 그 순간 골목 입구에 구급차가 천천히 들어옵니다. 사이렌도 안 울려요.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섭습니다. 고성희는 본능적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비에 젖은 골목, 미끄러지는 구두,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 그리고 그때 골목 끝에 한 대의 차량이 서 있어요. 번호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정체불명 차량. 고성희가 그 차를 보자마자 숨이 멎습니다. 이건 병원팀도 아니고 박진석 쪽도 아니야. 차 안에서 누군가가 고성희를 보고 천천히 창문을 내립니다. 고성희는 얼굴을 못 봐요. 조명이 뒤라 실루엣만 보여요. 낮게 웃는 목소리. 도망치네. 아직 끝난 줄 알았는데. 고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 누구야? 상대는 대답 대신 한마디만 던져요. USB 아직 갖고 있지? 그 순간 고성희의 등골이 얼어붙습니다. 박진석도 검찰도 아니다. 그럼 진짜 위험한 놈이라는 뜻이니까요. 고성희가 뒤로 물러나려는 찰나 구급차 쪽 남자들이 팔을 잡습니다. 놓으라고. 나 멀쩡하다고. 고성희가 몸부림치는데 남자는 고성의 귀에 대고 아주 조용히 말해요. 고성혜 씨 소리 지르시면 기록에 과격 추가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고성희의 눈에 공포가 번집니다. 소리 지르면 지를수록 저들은 더 정당해지는 상황.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인지 분노인지 모를 숨을 삼킵니다. 결국 고성희는 들것 위에 눕혀지고 안전벨트처럼 보이는 끈이 손목과 허리를 조여옵니다. 이거 풀어. 풀어. 고성희가 소리치는데 구급차 문이 닫히는 순간 고성희의 눈에 마지막으로 보이는 건 골목 끝 정체불명 차량이 천천히 따라붙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서 누군가가 통화하는 모습. 짧게 들려요. 네. 실어보냈습니다. 네. 이제 말 못하게만 하면 됩니다. 구급차가 출발하고 고성희의 시야가 흔들립니다. 눈물이 흐르는데 그 눈물은 억울함이 아니라 깨달음이에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살려둔 채로 세상에서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고성희의 말은 영원히 증거가 아니라 헛소리가 되니까요. 고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나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때 구급차 안의 간호사가 고성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슬쩍 빼내요. 작은 USB. 고성희의 눈이 커집니다. 그거 내 거. 간호사가 고개도 안 돌린 채 말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화면 암전. 자막이 뜹니다.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 방식 미친 사람으로 만들기. 구급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순간 화면이 뚝 끊기듯 바뀝니다. 같은 시간 병원. 수술실 앞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아니라 숨으로 가득해요. 사람들 숨이 겹겹이 쌓여서 공기가 무거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벽에 등을 대고 서 있는데 눈이 한 번도 깜빡이지 않아요. 한우진은 의자에 앉아있지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꺼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 유리문 너머로 수술실 불빛이 하얗게 새어나오죠. 그때 지은호가 뛰어옵니다. 아까처럼 무작정 달리는 게 아니라 이번엔 더 무서워요. 달리지 않으려고 애쓰는데도 발이 빨라져요. 달리면 무너질까봐, 무너지면 더는 못 버틸까봐. 선배는요? 지은호가 숨을 몰아쉬며 묻자 간호사가 고개를 돌립니다. 이지혁 대표님 신부전 악화됐어요. 산소포화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누가 소리칩니다. 이식팀 호출. 긴급 매칭 들어왔습니다. 그 한 문장이 복도의 공기를 갈라놓습니다. 박성재의 어깨가 흠칫 올라가고 한우진이 고개를 듭니다. 매칭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는 희망인데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끝이거든요. 의사가 지은호 쪽으로 다가옵니다. 목소리가 빠르고 차가워요. 차가워야 버틸 수 있다는 사람의 목소리. 기증심장 상태가 좋습니다. 절차만 진행되면 바로 수술 들어갑니다. 지은호의 눈이 반짝하는데 그 반짝임이 곧바로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지은호는 아주 작게 하지만 너무 절박하게 묻습니다. 기증자 누구예요? 원칙상 말 못하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하면 규칙도 흔들립니다. 의사가 잠깐 시선을 내렸다가 정말 낮게 말합니다. 고성의 시입니다. 그 순간 지은호의 세계가 정지합니다. 귀가 멍해지고 복도 소음이 물속처럼 멀어져요. 고성희라는 이름은 어제까지 뉴스였고 전쟁이었고 악몽이었는데 그 심장이 이제 이지혁의 가슴으로 들어간다고요? 지은호는 숨이 막혀서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먼저 올라오는 건 분노예요. 왜 하필? 그 다음 올라오는 건 공포죠. 선배가 그 사람 심장을. 그리고 마지막에 터지는 건 본능처럼 튀어나오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선배한테 너무 잔인한데. 그때 병실 쪽에서 경고음이 짧게 울립니다. 삐삐. 지금 생각할 시간 없다고 다그치는 소리. 지은호는 병실로 달려들어갑니다. 이지혁은 침대에 누워있는데 늘 단정하던 얼굴이 오늘은 조금 흐트러져 있어요. 입술이 말라있고 손끝이 차갑게 떠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오르내리는데 그 오르내림이 너무 힘겨워 보여서 지은호가 미칠 것 같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손을 잡아요. 잡자마자 느껴집니다. 이 손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몸은 이미 한계를 말하고 있다는 걸요. 선배 이번엔 버텨요. 내가 옆에 있어요. 이지혁이 힘겹게 웃으려 합니다. 너 또 울어? 그 말투는 장난처럼 들리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자기 숨이 끊어질까봐 무서워서 괜찮은 척하는 말이에요. 지은호는 고개를 세차게 젓습니다. 안 울어요. 울 시간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이 잠겨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의료진이 들어옵니다. 심장 확보됐습니다. 수술 들어갑니다. 동의 절차 진행할게요. 보호자. 지은호의 손이 탁 굳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까? 아니, 말하면 안 되나? 선배가 수술대 올라가기 직전에 기증자 고성희를 알면 그 마음이 흔들릴지도 몰라요. 흔들리면 몸이 더 위험해질지도 모르고요. 지은호는 결심합니다. 숨기자. 지금은 지금만큼은. 그래서 지은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얼굴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입꼬리가 떨리고 눈빛이 갈라져요. 이지혁은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은 사소한 변화에 예민해지거든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똑바로 봅니다. 지은호야. 네? 기증자 누구야? 그 질문은 그냥 궁금해서가 아니라 지은호가 숨기고 있다는 걸 이미 알아버린 사람의 질문이었어요. 지은호는 입을 열려고 하는데 목이 꽉 막힙니다. 숨기려던 말이 혀끝에서 웅크리고 대신 감정이 먼저 올라와요. 지은호는 손에 힘을 주고 억지로 웃어 보이려 합니다. 선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그냥 수술만. 지은호야. 이지혁의 목소리가 조금 단단해집니다. 나 내 얼굴 보면 알아. 그 순간 지은호의 방어가 무너집니다. 숨기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지은호가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해요. 왜 하필 그 사람이에요? 지은호가 소리치듯 내뱉고 바로 후회합니다. 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근데 이미 늦었어요. 이지혁의 눈이 잠깐 커지더니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고성애? 지은호가 눈물이 터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고성희요. 그 심장이? 네. 선배 심장 그걸로. 이지혁은 한참 말이 없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워요. 마치 수술보다 더 큰 게 들어오려는 것처럼. 그리고 이지혁이 아주 낮게 웃습니다. 힘이 없어서 웃음이 아니라 숨처럼 나와요. 운명이라기엔 너무 잔인하네. 지은호는 그 말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울면서 말해요. 잔인해도 선배는 살아야 해요. 선배가 살아서 이 판 끝내야 해요. 끝까지 같이요. 의료진이 이제 이동합니다라고 말하며 침대를 밀 준비를 합니다. 지은호는 울음을 닦지도 못한 채 이지혁 얼굴을 가까이 봐요. 이 눈빛이 마지막이면 어떡하지. 그 공포가 손끝을 더 세게 만듭니다. 이지혁이 지은호를 봅니다.
그리고 정말 뜻밖에도 이지혁이 먼저 말해요. 지은호야. 내 선배. 그 사람 심장이어도 나 받을게. 지은호가 숨을 들이마십니다. 정말요? 이지혁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여요. 내가 살아야 너도 안 무너지잖아. 그 한마디에 지은호의 눈물이 다시 터지는데 이번엔 절망이 아니라 살아야 한다는 결심의 눈물입니다. 침대가 수술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박성재의 폰이 울립니다. 발신자 미상. 박성재가 받자마자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요. 고성에 실려갔죠? 박성재의 얼굴이 굳습니다. 누구십니까? 상대는 웃듯 말합니다. 그 심장 이지혁한테 가는 것도 다 봤습니다. 박성재의 손이 떨립니다. 너 뭐야? 상대는 아주 천천히 칼로 긁듯이 말해요. 이제 시작이에요. 고성이는 입이 닫혔고. 다음은 AP그룹입니다. 이지혁 대표가 살아나면 그 다음엔 더 크게 터지거든요. 통화가 뚝 끊기고 박성재는 그대로 굳습니다. 그 시각 수술실 문은 닫힙니다. 지은호는 문 앞에서 무너질 듯 서 있고 복도 끝 TV에서는 사문 TV가 자막을 띄웁니다. 속보 고성의 응급 이송 정신 이상 증세. 단독 이수빈 마이너스 슈조의 결혼. 진짜 목적은? 그리고 화면이 암전. 마지막 자막이 박히듯 뜹니다. 사고가 아니라 제거였다. 수술실 문이 닫힌 뒤부터는 시간이 초 단위로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시계 초침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지은호는 지금도 선배 가슴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그걸 떠올릴 때마다 숨이 얇아졌어요. 지은호는 한 가지만 붙잡습니다. 기증자 고성의 그 이름이 수술이 끝날 때까지는, 아니 선배가 회복할 때까지는 절대로 이지혁 귀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그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이지혁의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몸도 흔들릴까 봐요. 지은호는 그걸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1수술실 앞 복도 그 이름이 새어나갈 틈을 지은호가 몸으로 막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고 말은 계속 튀어나오려고 해요. 박성재는 한쪽 벽에 기대서 전화를 붙잡고 있고 한우진은 멍하게 모니터만 보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오가며 짧게 정보를 주고받는데 그 사이사이에 기증자 절차 같은 단어가 끼어들어요. 지은호는 그 단어가 들릴 때마다 반사적으로 한 발씩 앞으로 나가요. 누가 기증자 쪽에 서라고 시작하면 지은호는 그 문장을 끝까지 못 가게 끊습니다. 그건 지금 얘기할 게 아니에요. 수술 먼저 끝나고요. 저쪽에서 동의서가. 제가 확인할게요. 제가요. 간호사도 당황합니다. 보호자가 이렇게까지 예민한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하지만 지은호는 지금 예민한 게 아니라 필사적이에요. 그러다 이식 코디네이터가 파일을 들고 옵니다. 폴더 가장자리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지은호는 그걸 보는 순간 피가 싹 빠집니다. 스티커엔 기증자 측 표시가 있었고 그 아래에 이름은 일부 가려져 있지만 세 글자가 보일 듯 말 듯 흔들립니다. 지은호는 코디네이터가 누구에게 폴더를 내밀기도 전에 먼저 손을 뻗습니다. 너무 빠르고 단호해서 코디네이터가 잠깐 멈칫해요. 보호자분, 이건 제가 볼게요. 필요한 서류면 제가 다 책임질게요. 지은호 목소리가 침착한 척을 하고 있는데 그 척이 너무 힘이 들어가서 더 티가 납니다. 코디네이터는 원칙을 말하려다가 복도 분위기를 보고 한숨을 삼켜요. 수술 끝나면 회복실로 오실 때 다시 안내드릴게요. 지은호는 폴더를 끌어안고 잠깐 화장실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그냥 잠깐이라도 누가 그 스티커를 읽을까 봐요. 읽는 순간 이름이 퍼지는 건 순식간이니까요. 이 회복실 앞 언론 자막이 추측을 사실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때 TV가 문제였어요. 병원 복도 TV는 늘 틀어져 있잖아요. 끌 수도 없고 누군가 보려고 켜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잔인한 창문. 자막이 먼저 뜹니다. 속보 고성이 응급수술 후 의식불명 뇌사 가능성. 단독 장기 기증 절차 검토 주요 수혜자 거론. 주요 수혜자. 이 단어가 공기를 확 바꿔버립니다. 사람들이 추측을 시작해요. 협력사, 주가, 사문TV, AP그룹. 이 모든 키워드들이 병원 복도에서 섞이는 순간 진실은 사라지고 소문만 남습니다.
지은호가 TV 앞을 가로막듯 섭니다. 리모컨을 찾다가 그냥 본능적으로 간호사에게 낮게 말해요. 저 TV 꺼주시면 안 돼요? 간호사가 난감한 표정으로 병원 전체 방송이라라고 말하자 지은호가 더 낮게, 더 절박하게 덧붙입니다. 제발요. 지금 제발. 간호사는 잠깐 망설이다가 채널을 돌립니다. 근데 돌린 채널에서도 똑같이 떠요. 사문TV 예고 이식 수혜자 AP그룹. 어느 채널이든 이미 같은 이야기를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은호는 결국 TV 앞에 서서 화면을 손바닥으로 가립니다. 어이없는 장면인데도 지은호는 그게 유일한 방어였어요. 손바닥으로 세상을 막는 기분. 막아도 새어들어오는 기분. 3회복실 이지혁이 눈을 뜨기 전 고성희는 이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났다는 안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길었습니다. 긴 게 아니라 지은호에겐 그냥 끝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의료진이 나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이제 회복실로 옮깁니다. 그 한마디에 박성재의 무릎이 살짝 풀립니다. 한우진도 숨을 들이마셔요. 그런데 지은호는 웃지 못합니다. 수술이 끝났다는 건 이제부터 이름이 퍼질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회복실 앞 코디네이터가 다시 서류를 들고 와요. 보호자분께는 기증 절차 안내가. 지은호는 다시 끊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는다고요. 말이 조금 거칠어집니다. 지은호는 자기 목소리가 거칠어지는 것도 알아요. 근데 지금은 예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름이 이지혁 귀에 들어가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코디네이터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원칙상 수혜자에게 기증자 신원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부로 유출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 반대편에서 누군가 소리칩니다. 기자 왔어요. 여기 맞죠? AP그룹 이지혁 대표 수술. 경비가 막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단어가 복도에 흩뿌려져요. 기증 뇌사 수혜자 고성희. 이름이 아직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는데도 지은호는 직감합니다. 곧 터진다. 4.2차 감정 폭발. 지은호가 끝까지 숨기려던 그 이름이 회복실 안으로 들어오려는 순간 회복실 문이 열리고 이지혁이 희미하게 눈을 뜹니다. 수술 직후라 눈동자가 초점이 잘 안 맞아요. 산소 마스크 뒤로 숨이 얕게 들어갔다 나가고 모니터엔 숫자가 바쁘게 뛰죠. 이지혁이 지은호를 찾습니다. 눈빛이 먼저 움직여요. 지은호가 손을 잡습니다. 선배 나 여기 있어요. 이지혁이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그게 있구나라는 신호 같아서 지은호는 그 순간 울컥해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오며 말합니다. 보호자분 기증 관련 안내자료. 지은호가 반사적으로 가로막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하지만 환자분이 안정되면. 안정이 아직 안 됐잖아요. 간호사도 놀랍니다. 회복실에서 이런 식으로 막는 보호자는 흔치 않거든요. 이지혁이 힘겹게 눈을 굴려 지은호를 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묻습니다. 왜 그래? 지은호는 입술을 깨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목이 떨립니다. 이지혁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아요. 수술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는 데는 이상하게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은호야. 네. 그거 고성희야? 그 순간 지은호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왜 어떻게 알았지? 아마 문틈으로 들었을 수도 있고 복도에서 단어가 새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지혁은 그냥 찍은 걸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지은호가 지금까지 붙잡던 뚝이 이 질문 하나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은호는 웃으려고 합니다. 웃으면서 아니에요라고 말하면 이지혁이 덜 흔들릴 것 같아서요. 근데 입꼬리가 안 올라가요. 눈물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리고 결국 지은호가 숨기려던 감정을 한꺼번에 토해냅니다. 선배 나 진짜 끝까지 숨기려고 했어요. 그 이름만은 선배 귀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선배가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릴까봐. 선배 심장이 다시 멈출까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은호는 울음이 터집니다.
울음은 조용히 시작했는데 조용해서 더 위험해요. 숨이 끊기듯 울어서 말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지혁의 심박이 올라갑니다. 모니터가 빠르게 반응해요. 의사가 급히 들어와 말합니다. 자극 주지 마세요. 환자분 지금.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폭발합니다. 자극 준 사람이 본인이라는 걸 아니까요. 숨기려다가 지키려다가 결국 가장 아프게 찌른 사람이 자기라는 걸 아니까요. 선배 미안해요, 미안해요. 지은호가 손을 꽉 잡고 고개를 숙이는데 이지혁이 정말 힘겹게 손가락을 움직여 지은호 손등을 눌러요. 괜찮. 말이 안 나와요. 대신 숨으로 다 말합니다. 지은호가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끝내 고백해버립니다. 맞아요, 고성희예요. 그 심장 고성의 심장으로 수술한 거예요. 회복실이 얼어붙습니다. 의료진도 박성재도 한우진도 다들 그 이름이 회복실 안에 들어온 순간을 눈으로 목격해요. 이지혁은 한참 눈을 감고 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충격도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는 침묵.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을 뜨더니 지은호를 봅니다. 그 눈빛이 지은호를 더 무너뜨려요. 왜 숨겼어? 같은 공격이 아니라 너 혼자 얼마나 무서웠냐 같은 눈빛이라서요. 이지혁이 아주 작게 거의 속삭이듯 말합니다. 너 그거 숨기느라 더 아팠지. 지은호가 그 말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선배, 살아야지. 이지혁이 힘겹게 웃습니다. 잔인해도 살아야 끝낼 수 있잖아. 그때 복도 쪽에서 다시 소란이 터집니다. TV 자막이 바뀌는 소리, 기자들이 뛰는 소리, 누가 전화로 확실해? 묻는 소리. 회복실 밖 세상은 이미 결론을 쓰고 있어요. 단독 고성의 장기 기증 수혜자 AP그룹 이지혁 유력. 사문TV 속보 사고가 아니라 제거 병원 매칭 의혹 제기. 지은호는 이를 악물고 문 쪽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 숨기는 순간 더 큰 화살이 이지혁에게 돌아갈 거라는 걸 지은호는 압니다. 지은호는 울면서 그러나 이번엔 흔들리지 않게 말합니다. 선배 이제부터는 숨기지 않을게요. 무슨 소리든 어떤 자막이든 제가 옆에서 같이 듣고 같이 막을게요. 좋아. 이지혁이 손가락으로 지은호 손을 아주 약하게 잡습니다. 근데 너 먼저 무너지지 마. 마지막 소름 포인트 이름보다 더 위험한 건 누군가가 이미 병원 내부를 보고 있었다는 것. 회복실 밖 박성재가 한 통의 문자를 받습니다. 발신자 미상. 내용은 딱 한 줄이에요. 회복실 3번 출입문. 너희 지금 거기지? 박성재의 얼굴이 굳습니다. 병원 내부 동선은 외부인이 쉽게 알 수 없거든요. 박성재가 복도 창 너머 주차장을 보는데 검은 차량 한 대가 멀리서 잠깐 불을 끄고 서 있습니다. 마치 봤다고 말하듯죠. 그리고 화면이 딱 거기서 끊기며 자막이 박힙니다. 고성의 심장은 끝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병원부터 잠입했다.